안녕하세요. 다섯 번째 저널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논문의 제목은 VISAL, A Novel Learning Strategy to Address Class Imbalance입니다. 발표를 진행하게 된 저는 현재 지능형 의료 데이터 연구실에서 이화민 교수님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관심 분야는 의료 AI를 임상 현장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번 논문은 2023년에 뉴럴 네트워크체에 퍼블리시된 논문입니다. 전체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로스 펑션을 소개하는 논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불균형 문제는 분류 문제에서 특정 클래스에 속한 샘플의 수가 다른 클래스에 속한 샘플의 수보다 월등히 많을 때 발생합니다. 이는 의료 데이터를 포함하여 다양한 데이터셋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ML 모델 개발 시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EATR을 활용한 회영적 연구에서 희귀질환에 걸린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매우 적을 수 있죠. 만약 환자 1명, 비환자가 99명이라고 가정한다면 모두 비환자라고만 해도 정확도가 99%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경우 모델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처럼 데이터 불균형이 ML 모델 개발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어져 왔습니다. 크게는 데이터 수준 접근과 알고리즘 수준 접근이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수준 접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수준 접근은 말 그대로 데이터를 리샘플링하는 것입니다. 메이저한 클래스에 속한 샘플의 수를 줄이는 언더샘플링과 마이너한 클래스의 샘플의 수를 줄이는 오버샘플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결합한 앙상블 기법도 있습니다. 먼저 언더샘플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클래스 1에 속한 샘플의 수가 클래스 0에 속한 샘플의 수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클래스 1에 속한 샘플의 수를 랜덤하게 줄여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클래스 1에서 군집을 형성해서 군집에 속하지 않은 혹은 군집의 중심점 센트로이드에서 먼 점들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들을 시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클래스 0과 클래스 1을 짝짓기를 시도한 다음에 짝을 짓지 못한 그런 샘플을 제거하는 방법들도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언더샘플링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개발되어져 왔습니다. 이번엔 오버샘플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같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클래스 1에 속한 샘플을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클래스 0에 속한 샘플의 수를 늘리는 방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버샘플링도 언더샘플링과 같이 이렇게 랜덤하게 클래스 0에 속할 샘플의 수를 늘릴 수도 있고 아니면 마찬가지로 군집을 형성해가지고 이 군집에 점들을 찍어서 샘플의 수를 늘려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클래스 0의 경계를 결정한 다음에 이 경계선, 이 선의 샘플을 임의적으로 늘리는 그런 방법들도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언더샘플링과 마찬가지로 오버샘플링도 정말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버샘플링과 언더샘플링, 즉 리샘플링 방법들은 몇 가지 문제가 존재합니다. 언더샘플링은 데이터의 수를 줄이면서 정보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충분한 수의 학습 데이터 확보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샘플을 줄이냐에 따라서 셀렉션 바이어스가 생겨서 일반화된 성능을 도출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오버샘플링은 이와는 반대로 데이터 수가 너무 늘어나게 되면서 연상량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혹은 비슷한 데이터만 많아지게 되면서 그렇게 소수의 클래스, 즉 소수의 마이너 클래스에 속한 샘플에만 과적합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임의로 생성한다는 측면에서 데이터 신뢰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알고리즘 수준의 접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알고리즘적으로 특히 SVM을 활용해서 불균형을 해결하려는 전통적인 시도인 KVA가 있고 DNN 레이어에서 메이저한 클래스의 수와 마이너한 클래스의 수의 비율을 레이어 초기 가중치 설정에 반영하여 알고리즘 수준으로 이제 불균형을 해결해 보려는 DNN 베이스의 접근 방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엔트로피 등의 로스 펑션에서 마이너 클래스를
틀렸을 때 페널티를 부여하는 식으로 가중치를 부여해서 이 로스 펑션에 페널티, 규제를 가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은 알고리즘 수준의 접근, 그 중에서도 이 레귤레이션을 통해 새로운 로스 펑션을 제시하는 그런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논문에서 새롭게 제시한 로스 펑션의 이름은 VISAR입니다. 이를 쉽게 설명하면 arcface라는 로스 펑션과 LDAM이라는 로스 펑션을 결합한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arcface와 LDAM의 기본이 되는 소프트맥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맥스는 분류 문제에서 주로 사용되는 로스 펑션입니다. 이 해당 그림처럼 소프트맥스가 이 인풋 레이어, 히든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로 생긴 모델이 있다고 한다면 이 아웃풋 레이어의 바로 전에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소프트맥스에서는 바로 전 히든 레이어, 즉 주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될 것인데 이 레이어의 아웃풋을 받아 시그모이드 곡선을 활용해서 0과 1 사이의 확률을 표현하도록 클래스별 프로브를 계산해서 아웃풋으로 내게 됩니다. 이 프로브가 가장 높은 클래스로 분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소프트맥스에 들어가는 인풋을 S라고 한다면 J라는 라벨에 속할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아웃풋은 SJ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SJ는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가중치인 W, 그리고 이전에 인풋 레이어에서 히든 레이어를 거쳐 나온 아웃풋인 X, 이 W와 X의 내적, 그리고 여기에 편향을 더해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소프트맥스의 인풋으로 쓰일 S가 어떤 아이디어를 더해서 개선되는지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선된 모습의 최종 형태는 arcface입니다. arcface는 사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arc는 뭔가 각과 연관된 것 같고 face는 얼굴과 연관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도 아이디어를 더해 얼굴과 관련된 어떤 태스크를 잘 수행하도록 그렇게 제한된 것이 아닌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이를 알기 위해서는 역시 각과 관련된 angular margin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만약 어떤 두 집단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두 집단에서 새로운 점이 주어지면 이 점이 어디 집단에 속할지를 거리 개념으로 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집단의 각각의 중심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거리와 이 거리를 비교해서 이쪽 왼쪽 거리가 더 짧으니까 아무래도 이 새로운 점은 이 왼쪽 클래스에 속할 확률이 높겠죠. 이는 이미지 분야에서 한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가지 차 혹은 서로 다른 이런 차들은 잘 구분이 되는데 이렇게 같은 차에서 방향이 달라지니까 이를 같은 차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angular margin이라는 것이 제안된 것입니다. 이 angular margin은 말 그대로 기존에 이렇게 거리를 기반으로 새로운 점이 어떤 클래스에 속할지를 결정하던 방식에서 거리가 아니라 각도를 기반으로 이 점이 어떤 클래스에 속할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분류의 목적을 바꾼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각도를 기반으로 식을 수정했더니 이런 서로 같은 차인데 방향만 다른 것을 잘 분류했다는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각도 기반 방식을 소프트맥스에 적용한 것이 스피어 페이스입니다. 하지만 이 스피어 페이스는 연산이 너무 많다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해당 논문을 살펴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S가 어떻게 거리에서 각도로 변환돼서 사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S에 대한 식이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식에서
편향을 제거하면 이런 식이 되겠죠. 아까 이 식은 내적입니다. 따라서 내적 공식을 활용하면 이렇게 코사인이 들어간 각도 형태로 쉽게 식이 변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크페이스는 무엇일까요? 아크페이스는 앞서 언급한 스피어페이스의 연산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한 가지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분류 문제에서 결정 경계를 더 쉽게 결정하도록 머신러닝에게 도움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두 가지 집단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결정 경계가 이런 식으로 구워질 수밖에 없어서 좀 결정이 어렵게 되겠죠.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중심점과 경계선 사이의 분산인 인트라 분산을 작게 만들고 서로 다른 클래스의 중심점 사이의 분산인 인터 분산을 크게 만든다면 결정 경계를 더 쉽게 결정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렇게 원은 좀 작아지고 이 원이 서로 멀어지게 돼서 결정 경계를 더 쉽게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존의 방식들은 인터 분산을 크게 하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아크페이스는 인트라 분산을 작게 만듦으로써 더 쉽게 얼굴 인식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디어마저 매우 간단한데요. 이 m이라는 파라미터를 앞서 보셨던 각도로 변한 angular margin에서 이렇게 더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m이라는 값 때문에 이 왼쪽과 달리 오른쪽에서 보시면 fixed decision margin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 fixed decision margin 때문에 왼쪽에서 보신 것과 달리 이렇게 오른쪽에서 보시면 데이터가 더 밀집된 형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이 아이디어를 소프트맥스에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형태가 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크페이스는 이미지 분야에서 얼굴 인식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각도 개념을 적용하고 인터 분산을 줄임으로써 S를 수정한 뒤 이를 소프트맥스에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LDAM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DAM은 아크페이스와 달리 처음부터 클래스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발된 로스 펑션입니다. 아이디어도 매우 간단합니다. 이 J라는 클래스에 속한 샘플의 수에 반비례하도록 어떤 텀을 만들어주고 이 텀을 이 S에서 빼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로스 펑션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이 클래스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의 중심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샘플의 중심에서 새로운 점이 주어졌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 왼쪽 클래스 중심을 1번, 오른쪽 클래스 중심 2번이라고 하고 1번 클래스가 다수, 2번 클래스가 소수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점부터 1번까지의 거리를 예를 들어 3, 새로운 점에서 2번까지의 거리를 5라고 한번 해보면 지금 이 새로운 클래스를 틀림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페널티가 8분의 3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새로운 샘플에서 이 거리를 이 새로운 텀을 추가하여 생기는 페널티를 고려한다면 이 다수 클래스에서 더 작은 값이 빼질 것이고 소수 클래스에서 더 큰 값이 빼지겠죠. 그러면 2와 3이 됐다고 가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페널티는 5분의 2가 돼서 이 후자의 경우에서 이 소수 클래스를 틀림으로써 더 큰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이너 클래스 샘플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오른쪽 그림처럼 이 클래스 간 결정 경계가 이 소수 클래스에 더 우호적으로 결정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신기하게도 아크페이스는 클래스 불균형을 위해 제시된 것이 아님에도 소프트맥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LDAM은 애초에 소프트맥스를 기반으로 클래스 불균형을 해결하도록 고안된 것이므로 이 둘을 쉽게 결합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본 논문은 이렇게 두 가지 로스를 모두 결합을 해서 새로운 로스를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연구자들은 아크페이스에 추가되는 m텀도
클래스에 속하는 수에 반비례하도록 조정하여 이미지 분류를 위해 제시된 아크페이스이지만 클래스 불균형 문제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최종 결과는 그래서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제 해당 로스 펑션이 정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차례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HGCNN, ResNet, LSTM 등 여러 모델을 활용을 했습니다. 데이터 타입이나 다른 연구와의 비교를 위해서 모델을 선택하여 활용하게 됩니다. HCNN은 어텐션 기반의 CNN 모델인데 캠, 정확히는 그래드캠 기법으로 설명력을 높이고 일부 레이어를 개선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논문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학습 전략인 CLS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CLS는 인풋과 가까운 레이어에서는 로스 펑션과 관계없이 모두 비슷한 특성이 학습된다는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로스를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변형하면서 코스트가 높아지게 됐죠. 따라서 이 복잡한 CE를 모든 히든 레이어에 적용하기보다는 어차피 인풋과 가까운 이 앞쪽 히든 레이어에서는 손실함수를 어떻게 변경해도 비슷한 특성이 학습될 것이므로 간단한 손실함수를 사용을 하고 이 뒤쪽 히든 레이어에서 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새로운 CE를 비롯하여 다양한 복잡한 CE를 적용하는 학습 전략을 취했습니다. 또한 데이터셋의 경우는 코비드X, 시파10, 시파100, 타이니 이미지넷, IMDb 리뷰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검증을 진행을 하였고요. 이 데이터셋에서 불균형한 정도나 클래스 분류의 수 등도 같이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제 결과입니다. 먼저 로스 펑션에 따른 시각화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CE, LDAM, VISAL입니다. VISAL을 보시면 아크페이스 효과로 데이터가 밀집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m텀을 앞서 언급한 것처럼 클래스에 속하는 샘플의 수에 반비례하도록 하면서 소수 클래스에서 더욱 밀집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인트라 분산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LDAM의 효과로 지금 보시면 소수 클래스에 더 넓은 마진이 형성되도록 결정 경계가 선정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둘을 결합하면서 결정 경계를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고 수수 클래스에 더 우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았던 수집되지 않았던 그런 수수 클래스도 잘 분류하도록 그렇게 결정 경계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표에 클래스의 수와 가장 마이너한 클래스 샘플 대 가장 메이저한 클래스 샘플이 제시되었습니다. 1대 10부터 1대 100 그리고 구분해야 되는 클래스의 수는 3개부터 200개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에서는 코비드 X에 대해서 VISAL의 AL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로스 펑션에 비해서 로스 펑션만 바꿨는데도 성능이 개선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데이터셋에도 마찬가지로 성능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타이니 이미지넷의 경우에서는 매우 큰 성능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델 종류나 데이터셋에 관계없이 새롭게 제시한 로스 펑션이 매우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문의 고찰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논문은 쉽고 효과적인 두 개의 로스를 결합하여 데이터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로스 펑션을 제시하였습니다. 제한된 로스 펑션은 딥러닝에도 쉽게 활용될 수 있으며 다양한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적용해 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논문은 로스 펑션을 새롭게 제시하고 검증하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논문이었습니다. 의료 데이터 연구를 하다 보면 데이터 불균형 문제가 항상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 수준의 불균형 해소가 주로 활용되었는데 이때 다양한 문제로 일반화 성능에 의문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가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 분야에서 제한된 아크페이스를 데이터 불균형에 가져와 활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평소 관심이 없는 분야도 지속적으로 공부한다면 자신의 분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데 도움이 될 것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로스 펑션을 GitHub에 간단하게나마 구현해 두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